네, 이어서 마지막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인 듯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는 지금까지 생애 주기별 복지를 살펴보며 인간의 삶 속에서 복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워보았습니다. 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또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시간은 총정리,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복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동복지입니다, 여러분.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두 번째는 보호권, 세 번째는 발달권, 네 번째는 참여권입니다. 아동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 서비스, 아동수다, 지역 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핵심을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또는 장기 요양보험 또는 노인 복지관 운영 또는 재가복지 서비스 등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감,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의 경험하는 가장 큰 주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또는 장기 요양보험, 노인 복지 운영, 재가복지 서비스 등과 같은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사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지만 현재는 사회적 환경이 만드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요.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직업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평생 교육이 있습니다. 이어서 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대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보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 복지 분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같이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관련하여 지금까지 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둘째는 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넷째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에 많은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배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학습하면서 또 사회복지 개론에 대한 새로운 학습을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작할 때는 언제 할까?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할까? 라고 시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한 학기 가죠? 네, 다음 주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이 오겠죠? 네, 이렇듯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훌륭한 수업과 또 가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만큼 보상이 있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마무리 수업을 하면서 아동복지와 또는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과거에는 아동을 보호하는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생존권, 두 번째는 보호권, 세 번째는 발달권, 네 번째는 참여권입니다.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의 건강하고 성장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를 이어서 보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아동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가 있습니다. 드림 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 문제와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래 사회를 위한 것이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노인복지의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빈곤, 질병, 역할 상실, 고독과 소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요양보험 또는 노인 복지가 운영 또는 재가복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복지 제도, 국가에서 사회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는 단순히 보호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성공적 노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 핵심은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았지만 현재는 사회적 환경이 만드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 연금 제도가 있고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직업 재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평생 교육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 통합, 중요한 가치로 강제되고 있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대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보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고요. 둘째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셋째는 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넷째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집니다.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에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복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입니다. 인프라인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의 끝으로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배운 복지, 가치가 앞으로 현장에서,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실천되기를 바래 봅니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아주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아마 여름방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좀 즐거우셨으면 좋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직접 대면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마음에 순간순간 되게 설레었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괜찮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잘 쉬시고요. 네, 기말고사 잘 보시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반가운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